저희는 지금 디지털 포렌식 CTF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어, 어, 이 ctfd.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예전에 그 출제된 포렌식 관련된 CTF 문제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 모아놓은 문제들을 이제 풀이를 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로그인을 해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6개고 5개니까 30번까지 풀었네요. 31번부터 풀 차례고요. 한번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세히 알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코딩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한 4문제 정도 풀고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더 빨리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31번은 이 find key hash라는 문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키 포맷이 MD5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떤 키가 나오면 MD5 형식으로 플래그를 입력하라는 문제 같습니다. 일단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놨고요. 일단은 요 문제를 파일을 받으면 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받아지고요. 이걸 열어보면 이런 문제알들이 있네요. 이런 문제알들이 있고 예전에 뭐 이렇게 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메일 오브스케이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형태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히 텍스트 파일 같아요. 텍스트 파일 같은데 사실 이것만 보고 풀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푸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그 텍스트 아까 봤을 때 텍스트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다음에 공백들 있잖아요. 이 공백들이 사실 이 오른쪽에서는 그 헥사바이트로 09라고 표현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0은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캐릭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이 보이죠. 09라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숨기는 것도 하나의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더라고요. 이 텍스트 안에 이 09라는 그 헥사바이트를 넣어서 이 닷을 표시하게 되고 이 점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암호문이죠. 숨겨놓은 은닉된 문자열이고 실제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 파일이 나왔을 때 헥사 뷰로 한 번씩 봐서 이런 특이점이 있는지 보시고 이런 점들이 있으면 이런 스테가노그래픽 기법은 스노우라고 해요. 다크사이드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역에 넣는 기법 중에 스노우라는 기법이고요. 스노우라 이름 붙인 게 아마 이런 점들이 마치 눈 내리는 것처럼 보여진 명칭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내리면 중간중간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중간중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캐릭터들이 있고요. 중간중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눈으로 발라서 이제 복구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이런 걸 복구해주는 도구가 따로 있어요. 그 도구를 한번 찾아보니까 다크사이드닷컴 AU에 스노우라는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저 스노우 페이지라고 해서 요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나오고요. 스노우는 뭐 아스키 코드를 이제 텍스트를 숨기는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텍스트 뷰어로 숨기는 기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복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32비트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복구화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뭐 자바 자르 형태로 제공도 하고요. 편하신 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걸 받아서 풀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CTF 문제들이 이런 그런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삽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을 보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CTF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풀어보면은 일단 제 윈도우즈에 받았고요. 그 다운로드 받은 경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31번. 네. 이 파일이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까 봤던 이런 모습, 똑같이 윈도우에서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스노우라는 zip 파일을 받은 다음에 이 폴더에 가면은 도큐먼트 하나랑 exe 파일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 도큐먼트를 열어보시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디스크립션에 대한 리드미 파일이에요. 그래서 옵션 중에 이제 컴프레스, 커피에서 익스팅귀션, 그러니까 그 즉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옵션 C를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EXE로 C를 주고 아까 문제였던 거를 풀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enforce on customers anonymous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가 플래그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바로 풀렸죠. 요 값. 이 값을 아까 우리 지문에 보면 MD5라고 있잖아요. MD5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MD5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냥 어떤 플러그인 같은 것도 있으시면 그냥 치면 이게 MD5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리눅스나 저처럼 맥을 쓰시는 분들은 뭐 에코를 준 다음에 오픈SSL 라이브러리가 있으시면 여기다 MD5 치시면 되고 MD5가 기본적으로 있으시면 MD5를 치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션이 좀 아직도 잘 끊기는데 여기에 MD5 값을 넣고 네. 한 문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푸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2번 문제고요. 덜티는 더러운 방법을 이라는 문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덜티는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여 png 파일의 비밀을 숨겼대요. 당신의 집중력을 딴 곳을 돌리려고 한다. 이미지에서 플래그를 추출하래요. 키 포맷은 해시라고 합니다. 해시에 대한 어떤 그 단방향 해시 아무 알고리즘을 나열하진 않았는데 해시라고 써 있으니까 플래그 안에 무슨 힌트가 있지 싶습니다. 주어지는 문제 파일은 두 개네요. 오리지널 png랑 인크립티드 png 둘 다 열어볼게요. 하나는 포커스 바디 포커스라고 나와 있는 문제 하나랑 오리지널 똑같은 파일 같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명암이. 그래서 이걸 눈으로 보고 분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 파일 두 개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2번 저는 미리 받아놨어요. 문제도 이미 푼 상태라 이 인크립트랑 오리지널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지널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까 봤듯이 여자가 앉아있고 이런 이미지고 인크립트 이미지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보통 어떤 문제냐면 LSB 문제로 어떤 이
저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색깔 하나하나는 하나의 X축과 Y축에 하나의 그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의 최소 단위를 한 네모 큐빅을 픽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면 1024 대 1024라고 표현하듯이 그 단위를 말하는데 하나의 픽셀로 구성된 어, 이미지고요. 그 픽셀을 다시 쪼개 보면 RBG라는 값이 있어요. RBG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레드, 블루, 그린이라는 색상을 조합해서 검정이나 빨간색이나 노란색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요. 그럼 그 각 픽셀마다 RBG 값들이 있을 텐데 그 값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 좀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보통 하나씩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EXIF 툴이라는 이미지를 그 헤더나 메타데이터를 보는 도구가 있는데 이런 도구를 보면 이제 뭐 높이는 200, 넓이는 400이라고 나와 있고요. RGB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감마, 화이트 포인트 뭐 여러 가지 값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252525 값이라고 나와 있고 사실 252525 값은 뭐 화이트 가깝죠? 화이트라고 하죠 보통.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아이덴티파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아까 봤던 지오메트리 그 값 x축, y축 값이 나오고 몇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나오고 그다음 총 픽셀 수, 그 레드에 대한 범위, 그린에 대한 범위, 블루에 대한 범위, 알파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이런 값을 보고 사실 이런 모든 그 픽셀에 대해서 나열한 다음에 디프로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 1-1의 픽셀 값과 1-1의 픽셀 값 모든 픽셀을 비교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그 디프 값에 대한 그 차이점만 나열하고 그거를 어떤 플래그로 바꾸는 연산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매직이라는 도구를 받으시면 컴페어라는 툴을 쓸 수가 있고요. 컴페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오리지널 이미지와 인크립트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diff라는 PNG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은 이렇게 diff.png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딱 보시기에도 왼쪽 상단에 좀 빨간색 표시가 나와 있죠. 이 그 디프한 이미지는 본인이 차이가 있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픽셀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이미지가 작으니까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포토샵 같은 걸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있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혹시 여기 있는 그 네모들 보이시죠? 네모 조금씩. 포토샵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네모 한 칸이 하나의 픽셀을 의미해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그 픽셀에 대한 레이아웃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픽셀로 보여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이미지와 인크립트 이미지 차이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고, 네, 픽셀의 최소 단위고요. 왼쪽 상단 위에를 보시게 되면은 이 포토샵에서 보는 한 픽셀마다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게임을 전에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죠. 한번 한 적 있죠. 그때 이미지는 어떤 거였냐면 이 디프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였어요. 세로로 나와서 파이썬 코드를 짜서 풀어진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공통점은 뭐였냐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7칸. 여기 보시면 7칸이에요. 여기가 세로가 7칸이고 가로가 쭉 여러 칸이 있어요. 보통 이런 문제를 보시면 7칸 또는 8칸에 대한 픽셀이 나와요. 왜 이렇게 7칸, 8칸이 나오냐면 근본적인 어떤 그런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픽셀을 가지고 픽셀이 뭐 7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7비트를 가지고 이게 세로고 곱하기 뭐 여러 개 비트 가로가 나오면은 이 하나의 7비트당 표현하는 1, 2, 3 보면은 이진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빨간색은 예를 들면 0, 뭐 저 회색은 1, 0, 1, 0, 1, 0, 0, 0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요령이 있는데 이 첫 번째를 빨간색을 0으로 할까요? 1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빨간색 이 이진수는 아스키 코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 이진수의 0100은 아스키로 뭘까요? 볼게요. 이 값이 네, P라고 나와 있어요. P. 근데 반대로 한번 써볼까요? 1, 0, 1, 0, 1, 1, 2. 이게 아스키 값으로 표현이 될까요? 안 되죠. 캐릭터 깨지는 거 보이세요? 아스키로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값을 왜 제가 0으로 먼저 생각을 했냐면 그거는 우리가 아스키를 이해하면 돼요. 보통 1바이트라는 거는 8비트라는 걸로 되어 있고 1바이트는 하나의 아스키로 표현이 돼요. 아스키란 뭐냐면 뭐 느낌표, 점, 스페이스, 뭐 슬러시 그리고 뭐 싱글 쿼테이션도 마찬가지고 A 대문자, A 소문자 이런 모든 값들은 다 1바이트라고 해요. 한글은 2바이트입니다. 이 1바이트 안에는 1바이트라는 거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비트라는 의미는 이진 바이너리로 0과 1로 표시가 돼서 컴퓨터는 연산을 이 이진수로 한다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즉 한 캐릭터마다 8개의 비트 값을 가지고 있고 이 비트 값은 8개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첫 번째는 0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이런 거죠. 1바이트를 이제 10진수로 고치면 0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부터 255까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 이진수 8개 1은 총 10진수로 표현하면 255예요. 그래서 즉 255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안시로 대입한다는 건데 A는 예를 들어 97이라는 아스키 코드를 갖고 있고 97에 대한 이진 바이너리는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 P라는 아스키 코드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근데 보통 이제 아스키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0부터 32는 할당되어 있는 제어 문자예요. 제어 문자라고 33부터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는 아스키로 표현을 하고요. 이 33부터 127. 즉 이제 0부터 127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127은 아시다시피 이게 모두 다 이렇게 됐을 때 127, 128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1로 바뀌고 나머지 0이면 128이니까. 그래서 33부터 127까지 아스키를 쓰기 때문에 앞에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1이 나오면 128이 넘어가거든요.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은 그 아스키 테이블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스키 테이블.com에 가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시말 값으로 0부터 33은 32, 32, 31, 32까지는 스페이스까지 포함해서 이런 제어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 제어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제어 문자들은 사실 우리 그 TTY라는 거 아시죠? 리눅스에서 TTY라는 컴퓨터 단말 표준 구격인데, 이때 제어 문자를 쓰기 위해서 0부터 30일 숫자 그 매핑하는 아스키를 썼어요. 그 TTY는 뭐 텔레 타이프 라이터라고 해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어떤 특수 키에 대한 입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예약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쓰는 건 33부터 쭉 쓰잖아요. 여기 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7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7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아스키로 내가 A라고 입력하는데 그 A 대문자 A라고 입력하면은 65라는 값과 그 10진수의 매핑이 되고요. 이게 총 쓸 수 있는 범위가 127이랍니다. 이 127을 문자 단위로 표현하면 0, 111, 111, 1까지 있기 때문에 128이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아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하나의 값이 앞에 1이라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스키로 표현이 됐다면 저는 당연히 첫 글자가 0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죠. 코드 짤 때도 이걸 먼저 0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하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아스키는 8비트로 표현했을까? 7비트로 표현하면 되지, 굳이. 그거는 이제 아스키, 일단 아스키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그 아스키라는 거는 이제 아스키가 뭘까? 아메리칸 아스키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라고 해서요. 그 정보 교환을 위한 미국 표준 코드라고 합니다. 이 미국 표준 코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뒤에 나오는 값, 익스텐디드 아스키 코드는 눈으로 보시면 이상한 글자가 있어요. 뭐 전혀 이해도 안 가고 평소에 저희가 쓰지도 않는 글자. 이런 글자가 8비트를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그 처음부터 모든 그 TTY나 어떤 그 텍스트를 아스키로 컴퓨터를 위해서 만들어낸 코드잖아요. 그때 문자만을 쓴 게 아니라 어떤 문자를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보낼 때는 앞에 부호를 썼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하나의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가 어떤 포매팅 정보가 담긴 문서 형태로 바이너리 형태로 파일을 보냈어야 됐어요. 문자 하나가 어떤 데이터죠.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데이터의 포맷은 뭐고 이 데이터의 정의는 뭐고 하는 그 앞에 부호 같은 거를 붙였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스키 문자의 7비트는 데이터로 표현하고 앞에 하나의 비트는 그 7비트 데이터의 정의, 의미를 붙여줄 수 있는 게 하나의 비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8비트로 아스키라는 코드를 표준 규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비트가 있고요. 즉 다시 정리하면 앞에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스키는. 네, 이 설명을 하려고 좀 많이 들어갔네요. 아무튼간 이런 원리도 좀 아시면 나중에 개발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랬고요. 다시 돌아오면은 그 7개죠, 픽셀이. 그러면 아까 뭐 0, 1, 0, 1, 0, 1, 1 이라는 게 하나의 P라고 나왔잖아요. 그 대문자 P. 그다음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이거를 다 그 0101로 바꿔서 다 아스키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시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시겠죠. 눈으로 보다 보면 실수도 있을 거고 이럴 때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전에 했던 코드 예제를 한번 볼게요. 9번 문제였거든요. 9번에 네, 이런 식으로 문제였고, 그때는
네, 그 픽셀을 파싱해 주는 게 PIR이라는 네, 필로우라는 그 파이썬 임포트 모듈이 있고요. 그 안에 이미지라는 그 함수를 써서 진행할 겁니다. 지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그때는 문제가 그 아시다시피 가로 문제였고 세로로 나온 문제였고요. 오른쪽에는 진짜 이렇게 이제 가로로 나온 문제니까 세로와 가로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하이트와 와이트 순서만 바꿔서 코드를 풀면 쭉 풀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나와서 이 배열로 이 총 루프를 돌렸다면 지금은 포맷을 이 세로로 돌리고 상단 루프를 가로로 돌리면 아스키 포매팅 글자가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문제를 풀기 앞서서 우리가 이 조건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레드 값은 뭐고 블랙 값은 뭔지. 그때는 레드랑 블랙으로 표현이 됐는데 지금은 회색과 빨간색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이것도 정확한 빨간색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픽셀 앞에 나와 있는 레드에 대한 그 코드 레인지 범위랑 여기 백그라운드에 있는 레인지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값을 구하는 게 아까 아이덴티파이로 설명해 드린 대로 이 diff png 파일을 잘랐어요. 제가 어떻게 잘랐냐면 다른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요거 여기만 이렇게 잘라내기 했습니다. 포토샵에서 여기만 잘라가지고 저장을 했다는 거죠. 그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diff quoted라는 파일을 보면은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만 보시면 돼요. 레드 값을 어떻게 표현했고 이제 그레이 값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면 되는데 요 그 49바이 7이래요. 그러니까 49개의 가로가 있고 세로는 7이라는 거죠. 그럼 문자가 몇 개 나오겠어요? 아스키 7비트짜리가 49 글자가 나오겠죠. 레드에 대한 민과 웩 범위도 있고 뭐 그린, 블루 있는데 이 모든 이 사진 안에서 표현된 픽셀에 대한 분포도를 보여주는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그 RGB 값이 193, 0, 24부터 27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그레이 값을 표현한 거는 204부터 211까지 이렇게 나열된 그 픽셀 표현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 레드는 뭐고 블랙은 뭐고 딱 떨어지지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의 그 크기를 표현하는 부호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코드상에서. 그럴 때는 이게 보시면 레드를 표현한 계열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200을 넘는 첫 번째 값이 없다. 그레이 값은 204로부터 시작하니까 무조건 200이 넘잖아요. 이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 레드는 픽셀 앞값이 200이 안 되고 그레이는 200 이상이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0과 1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 파이썬 코드를 짠 거를 보여드리면 사실 이거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워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임포트에서 필로우에서 이미지 함수를 썼고요. 이 픽으로 이미지를 오픈하는 diff quoted png를 오픈을 했고 프린트를 해서 이미지 오픈에 대한 오브젝트 값을 한번 메모리 주소를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그 픽셀 로드에서 로드한 그 오브젝트에 데이터를 한번 찍어봤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프린트를 보려고 찍은 거예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이것도 의미 없겠네요. 아까 위에 코드를 지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이너리 라인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서 배열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넓이와 높이에 대한 거를 픽셀 사이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픽셀 사이즈, 총 픽셀 사이즈를 아까 47, 49인가? 49바이 7이었죠. 그거를 이제 여기 각각 변수에 저장하는 거를 했고 변수를 저장하는 걸 하려면 왜 이걸 하냐면 루프를 돌려야 돼요.
아까 49칸이 가로고 세로가 7칸이었잖아요. 그러면 7칸씩 49번을 반복해야 되니까 그 루프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높이와 넓이를 구한 다음에 폼은 위에 선언을 하고 이 바이너리 라인에 담는다고 그 정의를 한 다음에 포문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포문을 돌리고 그 Y축과 X축에 대한 데이터를 픽셀로 저장해요. 그 데이터를 저장한 픽셀 값이 되거든요. 그 좌표죠. 좌표를 저장한 다음에 한번 프린트를 찍어봤어요. 그러면 좌표가 찍히고 픽셀 값이 나와요. 그 좌표에 대한 픽셀을 찍는 거니까요. 왜냐면 여기서 찍어주는 건 좌표 그리고 픽셀. 그 픽셀의 값을 구하는 건 데이터라는 그 함수를 써서 x와 y축에 대한 그 좌표에 대한 픽셀을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럼 사실 그 저번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if 픽셀이 레드라는 거에 대한 미리 레드 값이 절대값이었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서 정의를 하고 if문을 넘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200보다 작으면 레드고 200 이상이면 그레이라는 거를 우리가 identify purpose를 사용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픽셀에 대한 첫 번째 그 문자를 200보다 적을 경우에는 레드에 대한 값으로 정의를 하고 200보다 작으면 200보다 높으면 0이라고 정의를 해서 분기를 만들었어요. 1과 0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라인스에 어펜드 해가지고 어펜드 한다는 건 더하는 거거든요. 이 라인에 대한 배열에다 하나씩 이 1, 0, 1, 0을 더해서 바이너리 라인의 저장, 바이너리 라인은 이제 바이너리 라인스라는 더 큰 배열 단위에다가 저장하는 거고 배열을 배열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라인스를 한번 찍어주는 프린트문이고요. 근데 이거 찍은 거는 이제 아스키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찍은 거는 다시 포문을 바이너리 라인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바이너리 라인스를 포문에 돌려서 그 포문을 포문에 나온 그 배열 값들을 이진수라고 정의하고 그 이진수를 조인해서 인트형 문자열로 바꾸고 문자열을 캐릭터형으로 바꾸고 그 캐릭터들을 나열해서 조인문으로 해서 쭉 이어붙여 쓰는 코드예요. 결국적으로. 최종 프린터는 ASCII 코드 텍스트를 이 변수를 프린트해주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돌려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를 오브젝트를 하나 찍어주고 메모리 주소를 49 x 7이죠. 픽셀 로드한 값, 그 다음에 ASCII 코드, 레드 코드가 뭐 몇인지 한번 찍어주는 거랑 픽셀 사이즈 49 x 7 여기서부터 5번부터는 코드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1번 픽셀의 오브젝트 좌표는 0-0, 193, 그 다음에 뭐 204,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보여줬던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쭉 찍으면 이렇게 점점점 나와요. 하나의 배열 단위로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 7개거든요. 점점 어펜드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이 포문을 돌고 찍어주고, 그 다음 포문을 돌고 찍어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몇 번째까지? 49번까지. 0부터 시작하니까 48번이 돼서 이 배열 값들을 하나씩 인트형으로 바꾸고 그 인트형을 캐릭터형으로 바꿔서 그 캐릭터형들을 조인해서 플래그로 찍어주면 이런 값이 나와요. 결국 플래그는 이거고요. 근데 아까 플래그를 문제에서 해시 형태로 입력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시 값은 SHA-256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인트가. 그래서 이 값을 SHA-256으로 바꿔주면 풀리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SHA-256으로 바꾸실 때는 아까 MD5로 한 거랑 똑같아요. 에코 그래서 이 값을 찍어주시고 오픈 SSL에서 SHA-256 치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또 끊겼네.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 코드 같은 문제도 반복하다 보면은 좀 쉽게 푸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 find key라는 문제입니다. find key라는 문제는 포맷은 MD5라네요. head.png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한 명 앉아있고 뒤에는 뭐 백그라운드로 무슨 흰색 점들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이미지고 요 아저씨 잘 보이세요? 그림? 여기 보시면 좀 흑백으로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스태그 솔브로 한번 봤어요. 스태그 솔브로 어떤 숨겨진 그런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 있는지 한번 봤더니 아까 보이지 않던 뒤에 흑색과 그 흰색들에 대한 QR 코드는 아닌데 이런 그 점들이 보이는 걸 확인했어요.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뭐 크게 바뀌진 것 같아요. 이 네모들이 여러 개 나열돼 있고 그래서 이 네모들을 한번 보려고 이거를 열어봅니다. 네, 맞아요. 아, 창현이 이해력이 좋으시네. 응용력이. 그 저렇게 픽셀 나오면은 이제 아, 뭐 저런 문제일 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번 문제는 이 네모를 다 구할 필요가 없고 이 박스 하나가 돼요. 왜냐면 이 박스 하나랑 이 박스 하나랑 다 똑같아요, 글자가.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뷰어에서는 이 백그라운드로 그 이렇게 픽셀 단위로 포토샵에서 찍어주는 게 바로 보인다는 건 투명을 의미한 거고 투명을 표현할 수 있는 그 PNG 파일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이 하나의 픽셀로 표현하는 데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픽셀을 엮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네모를 잘라서 좀 크기를 줄여가지고 한 네모당 픽셀로 줄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작업은 포토샵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노가다성인데, 예. 이거 하나, 이 네모 하나를 픽셀로 줄이시면 돼요. 그런 줄이는 작업은 일단 자르신 다음에 어떤 일정 비율로 계속 줄여 나가시면서 하나의 픽셀이 맞는 데까지 줄이신 다음에 그걸 저장하고 코드를 이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토샵은 저도 포토샵을 잘하지 못해서 되게 좀 삽질 같은 걸 많이 한 편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거를 인터넷 찾아봐도 포토샵을 어떻게 다루는 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온라인 포토샵도 많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처럼 이제 포토샵 유료로 쓰지 않으시면 무료로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든 좀 그런 프리웨어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스테가노그래피에서는 포토샵이 많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박스를 하나로 겹쳐져 있다고 해도 이 네모를 본인이 하나의 픽셀로 정의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오늘 여기까지 하면 8. 첫 번째가 이 공백도 흰색이라고 보면 1, 2, 3, 4, 5, 6, 7, 8이면 여기 값은 0이겠죠. 이렇게 8글자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쭉 풀면은 코드가 풀릴 것 같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아까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풀이 먼저 바로 보여드릴게요. 풀이 먼저 보여드리면 이 커팅한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커팅한 이미지는 되게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잘랐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잘랐어요. 하나의 픽셀로 만들었고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그러니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로로 푸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세로로 가로를 맞췄다면 이번엔 가로로 세로를
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그 프리코드를 보여드리면은 간단합니다. 그 헤드 3이라고 따로 저장한 작은 픽셀 단위 파일을 열고 뭐 이런 거는 찍어주는 거고, 그 레드와 블랙을 정의를 했는데 아까는 레드와 블랙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눈으로 봐도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레드랑 블랙, 아니 레드래, 화이트랑 블랙. 제가 이게 레드라고 잘못 썼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변수니까. 아이덴티파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히스토그램 보시면 되게 명확하죠. 0000 252525. 네. 아마 이 25 꽉 채워져 있는 게 이제 화이트고요. 0000은 이제 블랙. 끝에까지 0은 아닌데 어쨌든 그 앞에 첫 바이트가 0이고 뒤에는 이제 블랙으로 표현된 10진수가 나와 있는 거 봐서는 레드랑 블랙을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뭐 그 200 밑에나 위에나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화이트, 블랙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은 컬러 코드라고 검색하셔서 이렇게 찍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보시면 화이트는 FFFF, RGB는 25, 25, 25로 나와 있죠. 또는 이걸 검정색으로 내리면 다 0000. 또는 스포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포토샵이든 다른 어떤 뭐 그림판 같은 데도 스포이드로 어떤 나는 특정 여기 있는 보이는 값을 한번 딱 찍으시면 거기에 대한 RGB 값들이 나와 있고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밝은 색으로 갈수록 값이 채워진다. 검정색으로 갈수록 값이 0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거기에 참고해서 0과 25 값으로 했고요. 좀 보시면 이게 화이트고 이게 블랙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정의한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요. 바이널 라인 배열을 하나 선언하고 이제 그 넓이랑 높이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사이즈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 포문을 돌리는 건데 이중 포문을 높이랑 넓이로 정의를 해서 이 픽셀 값을 가져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픽셀 레드로 정의해도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때 문제 풀 때 그냥 2호라고 정의한 것 같아요. 2호 밑에는 1로 저장하고 위에는 그게 아니라면 0으로 저장해서 바이너리 라인에 찍고, 그 바이너리 그 8비트, 그 7비트들이 좀 나열이 됐을 때 이진수로 바꿔서 인트형으로 바꾸고 그 인트형 캐릭터로 바꾸고 캐릭터 나열해서 아스키 코드를 출력한다. 그 아스키 코드 텍스트를 하고 제가 어떻게 푸는지까지 좀 에코로 찍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솔브하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각 그 좌표에 대한 개별 포문을 돌려서 이 어펜드 그 바이너리 그 배열에다가 넣었고 바이너리 라인스를 쭉 출력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값이 아스키 코드로 출력이 됐고요. 이 아스키 코드는 MD5로 아까 지문에 답을 MD5로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MD5 값을 구했습니다. 그 값이 이거였고요. 한번 다시 플래그를 맞춰볼게요. 네, 정답이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까지만 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서 한 1분 내에 풀 수 있을 거예요. 브로큰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텍스트 포맷, 그 키 포맷은 텍스트. 브로큰이라는 JPG를 누르면 이런 QR 코드가 나오죠. 왜 브로큰이라고 한지 알 것 같아요. 왜겠어요? QR 코드 여기가 잘렸죠. 이걸 맞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브로큰 QR 코드 문제는 이 끝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풀었냐면 PPT로 풀었어요. 어? 파워포인트로 네, 보이세요? 이런 문제였고요. 제가 이 네모 두 개를 여기다 맞춘 거예요. 네, 이렇게 껴는 겁니다. 이 네모가 없은 거라 껴는 거. 사실 되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 하나 해야 될 거는 이 명암을 반전을 시켜줘야 돼요. QR코드로 바꾸시려면 여기가 검은색, 여기가 하얀색이어야 이제 인식이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색과 흰색 명암 바꿔주는 거는 어떤 포토샵이든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QR코드들이 보여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끝에 네모가 3개라는 거예요. 가운데 네모 작은 거 있고. 근데 본 문제에서는 이 네모 2개를 없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문제죠. 이런 문제만 제공했으니 이 도형을 복사해서 여기다 배치를 시키고 핸드폰으로 QR코드 리더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그 답이 나와요. 그 값이 이런 값이었어요. 이게 플래그였고요.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으면 답이라고 입력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35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부터는 36번부터 그 다음 문제들을 한번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물어보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